이모가 도주 뒤 주소를 옮기지 않아 수소문이 불가능했기에 실종 처리가 돼버렸지. 세상이나 만상이나 집안에 연년생 딸들이 셋이나 있었던 거야. 뭔 일이야. 그간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4년 동안에. 안녕하세요, 현이님. 유튜브 애독자 SK입니다. 현이님께 어떤 사연을 올려볼까 생각하다 문득 우리 어머니의 친언니인 이모 생각이 나서 사연을 올려보는데요. 참고로 이 이야기는 아직도 외가 식구들과 모일 때마다 안주거리로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74년. 우리 어머니께서 결혼하기 4년 전의 일이야. 그 당시에 어머니는 외갓집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오빠인 외삼촌, 외숙모, 조카 셋, 그리고 친언니인 이모랑 살고 있었지.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이모는 인물도 예뻤고 성격도 착했지만 희한하게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고 뭉치였다고 하더라고. 그 중에 좋은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께서 기타를 사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이모가 홀랑 털어 평소 사고 싶었던 명품 코트를 사다가 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나고 외할머니께 등짝 스매싱을 맞고 집안에 갑오로 보관하던 항아리를 실수로 깨트리는 등 외갓집 식구들은 진짜 머리가 아팠다고 하는 거야. 그래도 이모가 성격이 더럽지 않았고 착했던 탓에 다들 그냥 절레절레하고 넘어갔었지. 그렇게 살던 와중 기아 자동차에서 브리사라는 자동차가 출시되었고 평소에 자가용을 가지는 게 꿈이었던 우리 외삼촌은 중고차와 새 차를 고민하다 모아두었던 돈을 홀랑 털어 새 차를 뽑으셨지. 참고로 기아 브리사는 일본 마쓰다 파밀리아라는 소형차를 기아 자동차에서 라이센스를 생산했던 차량이야. 현재 국내에 전기형, 후기형 다 합쳐서 9대 정도 남아있고 지금도 많은 클래식카 매니아들이 군침을 흘리는 차 중에 하나지. 그 덕에 최근 유명 모형 회사이자 어린이용 완구업체인 아카데미 과학에서 프라모델로 출시했을 정도고 그 당시에는 자가용 차가 워낙 귀한 물건이었던지라 외삼촌이 번쩍거리는 브리사 새 차를 출고해 집에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서로 축하해주고 시승 좀 시켜달라는 둥 난리 났다고 해. 우리 외삼촌은 애가 셋이나 됐고 외갓집에 식구가 많으니 자가용을 하나 뽑아야겠다고 큰맘 먹고 장만한 차였지. 우리 외삼촌이 차를 뽑자마자 이모도 서둘러 열심히 공부해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운전면허 취득에 성공했어. 아무래도 그때의 여성 운전자가 흔치 않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거지. 그런데 그게 외갓집 식구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저주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어느 날 외삼촌이 출근을 하려고 집안 화장대에 놔뒀던 차키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혹시 차에 두고 내렸나 싶어 집 밖으로 나가봤는데 웬걸 차가 없는 거지. 외삼촌은 차가 없어졌다 난리 났고 다음엔 외가 식구들의 대화 내용이야. 누가 내 차 가져갔나? 네 차를 누가 가져가? 오빠 혹시 어제 술 먹고 차 딴 데 세워놓은 거 아니야? 으이그 당신이 차를 어디다 세워놓은지도 까먹고 잘한다 잘해. 내 술 먹을 때 차 갖고 가는 거 봤어? 조용히 해. 근데 둘째는 어디 갔어? 맞아. 그때 우리 이모도 어디 갔는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다들 둘째가 혹시 차를 가지고 갔나? 이제 면허 땄는데 설마 하고 우왕좌왕 하는데 그때 마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어. 따르르릉 따르르릉.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 조땡땡씨 댁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대구 남부경찰서인데 혹시 조땡땡씨가 대구 땡땡땡번 브리사 차주인 되십니까? 예,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조땡땡씨 차가 지금 중동교 밑에 처박혀 있으니 현장으로 좀 와보시죠. 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란 외삼촌은 급히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얘기했고 휴가 처리 뒤 외갓집 식구들이 중동교로 출동을 하게 된 거야. 참고로 중동교는 대구의 하천인 신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하나야.
중동교에 가보니 다리 난간이 파손되어 있었고 그 밑에는 외삼촌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아 장만했던 에마 브리사가 뒤집혀 있길래, 게다가 주변에 경찰관들은 물론이고 신문사 기자들과 방송국 기자들 그리고 구경꾼들이 몰려와 있었고, 당연히 우리 외삼촌을 비롯한 외갓집 식구들은 처음엔 신천 강물에 뒤집혀 있는 차를 보고 황당하고 엄청 쪽이 팔렸다고 하더라고. 경찰의 말로는 그 당시 목격자에 의하면 새벽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차가 과속으로 와리가리 하며 쌩 지나가더니 중동교 난간을 부수고 추락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자 한 명이 기어 나오더니 사고 현장에 몰려온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그대로 뛰어서 도망가더래. 그래서 외갓집에선 꼼짝없이 난간 수리 비용을 물어야 했는데 다행히도 외삼촌과 외할아버지가 발이 넓어 수리 비용 일부를 외갓집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 수리 및 중동교 난간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대. 그나마 다행인 거지. 그런데 사고 당사자인 이모는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야. 그때는 전산 시스템도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경찰관들도 전국 동사무소에 일일이 전화하며 수소문을 하느라고 애를 먹었다고 하는 거야. 게다가 이모가 도주 뒤 주소를 옮기지 않아 수소문이 불가능했기에 실종 처리가 돼버렸지. 그렇게 4년의 세월이 흐르고 외갓집 앞집에 충남 금산에서 한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성격이 밝아 외갓집 식구들과도 금방 친해졌어. 한 번은 그 새댁이 외갓집에 놀러와 식구들이랑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이모의 이야기가 나온 거야. 외할머니는 우리 집 둘째 때문에 아직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러면서 하소연을 했고, 그 새댁은 사연을 듣다가 갑자기 혹시 둘째 따님 성함이 조땡땡씨 아닌가요? 이러더래. 외갓집 식구들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느냐 물었더니 금산 자기 옆집에 조땡땡이라는 대구 출신의 여자가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사고치고 집 나왔다는 얘기를 자기한테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외갓집은 발칵 뒤집혔고 그 당시 기업 셔틀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외삼촌은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처박혀있던 예비 차량을 급히 몰고 와 외갓집 식구들은 물론 가까운 친척들까지 금산으로 총출동했지. 그렇게 달려 금산에 도착해 새댁이 준 주소로 찾아갔던 외갓집 식구들과 친척들은 다들 기절초풍하고 말았어. 마침 이모가 어딜 가려고 대문 밖을 나서려는데 딱 마주치게 된 거야. 게다가 얼핏 보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살이 엄청 쪄 있었지. 배도 불러 있었고. 거기서 다들 할 말을 잃었는데 이모는 엄마! 하면서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리며 뛰쳐오더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껴안고 엉엉 울더래. 다들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이모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 보니 세상이나 만상이나 집안에 연년생 딸들이 셋이나 있었던 거야. 뭔 일이야. 그간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4년 동안에. 연년생이면은 1년 동안에 애를 줄줄이 낳았던 거네. 게다가 이모는 이미 넷째를 임신 중이었고, 맞아, 이모는 가출 생활 중 연락이 닿는 친구가 살던 금산에 눌러 앉게 됐고, 거기서 식당 일, 다방 일, 이런저런 일을 하며 고생하다가 만나 좋아하게 된 9살 연상의 동네 남자와 만난 지 한 달 만에 좋은 시간을 보낸 뒤 덜컥 임신을 해버렸고 살림을 차렸던 거지. 당연히 그분은 지금의 내 이모부고, 그때 마루에 앉아있던 이모부는 이모가 여보 여기 우리 친정엄마 아빠야 라고 하자마자 당황해 맨발로 뛰쳐나와 아이고 장인어른 장모님 이러면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큰절을 몇 번이나 올렸고, 이제부터 이모와 외할머니의 대화 내용이야. 야, 너는 왜 이렇게 엄마 속을 썩이니? 연락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엄마 보고 싶었어. 가시나야, 죽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도망갔어? 오빠가 차를 사니까 나도 차 욕심이 나서 한 번만 몰아보고 돌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돼버렸어. 게다가 오빠한테 맞아 뒤져버릴까봐 무서워서. 아이고, 누구 오빠가 사람 함부로 때리는 거 봤어? 미안해 엄마.
외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줄담배를 피워대셨고 외삼촌을 비롯한 친척 어른들도 다들 마당에서 줄담배를 피워댔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양가 식구들이 총출동해 뒤늦은 상견례가 시작이 됐어. 사연을 들어보니 이모는 외삼촌의 차를 너무 몰아보고 싶어 그날 새벽 일찍 일어나 차키를 훔쳐 브리사를 대구 시내 여기저기 신당에 몰고 다녔지. 음악을 들으며 본인은 몇 안 되는 여성 운전자라는 자부심에 빠진 채 새벽 드라이브를 즐겼다고 해. 미쳐. 그러다 운전에 점점 자신감이 생기니 막 밟아대기 시작했고 핸들을 이래저래 돌리며 와리가리하며 재미를 보다가 결국 컨트롤을 상실하고 중동교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거꾸로 추락했대. 다행히도 다친 곳이 없었고 차에서 나와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던 거고. 일단 이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외할머니는 이모부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이모부와 외할머니의 대화 내용이야. 자네는 남의 딸내미 임신시켜놓고 어떻게 한 번도 안 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도 집사람한테 처갓집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수십 번 설득했는데 그때마다 집에 가면 맞아 죽는다고 난리를 치길래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죠. 죄송합니다. 근데 너희도 결혼식을 올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결혼식은 아직... 그러다 조용히 듣고만 계시던 외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됐고 얼른 날 잡자 라고 하시는 거야. 그때부터 양가 어르신들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지휘 아래 대전 시내 예식장을 긴급 예약을 하고 우리 어머니를 비롯한 외갓집 식구들은 이모의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 다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며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해. 그렇게 일주일 넘게 난리를 치더니 드디어 이모의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못 입은 게 평소에 마음속 한이 맺혀있던 이모는 드디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화장을 마친 채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더니 그만 펑펑 울고 말았대. 어떡해. 그럴만해.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고 다시 화장을 해야 했고 다행히 이모는 살이 많이 쪘지만 인물은 좋았기에 웨딩 사진도 상당히 잘 나왔어. 나도 이모 웨딩 사진을 보니 확실히 예쁘시더라.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모는 또 펑펑 울었고 이모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좋은 날에 왜 자꾸 우냐며 달래기 바빴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는 넷째를 건강하게 순산했고 지금도 잘 살고 계셔. 외갓집 식구들도 일단 이모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런데 평소에 술 담배를 많이 즐기셔서 간이 많이 안 좋았던 외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이모의 결혼식 몇 달 뒤 돌아가셨고 이모는 그때도 외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엄청 우셨지.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제 이모부는 90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모는 70대 후반이셔. 그 당시 이모에게 차를 도둑맞은 외삼촌은 안타깝게도 33년 전 교통사고로 외할아버지 뒤를 따라가셨고 외할머니는 내가 25살이던 23년 전에 돌아가셨지. 아이고 교통사고로? 아이고 안타깝네. 외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 돌아가셔서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지만 나랑 내 여동생에게 잘해주셨던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천사다. 그러니까 뒤지게 쳐맞을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천사라 이해하고 안고 간 거지. 그러니까 되려 너무 진짜 미웠던 거야. 왜 그간의 연락을 4년 동안에 안 했냐는 거지. 맞아 뒤질까봐 안 했던 건데 아무리 그래도 연락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다들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이님과 구독자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